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태성님이 네이버에서 발표한 강의 자료인데 이 강의 자료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먼저 이제 픽셀 투 픽셀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발표에서. 그래서 픽셀 투 픽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겐을 이용한 모델인데 픽셀 투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이미지랑 아웃풋 이미지랑 어떤 페어를 이루는 그러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런 어떤 도큐멘테이션 이런 그런 사진이 들어가면 이렇게 건물 사진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픽셀 투 픽셀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픽셀의 로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Y랑 이 제너레이트 된 이거에 이제 L1 놈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로스로 사용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게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게 진짜 필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도 나오지만 딱 봤을 때 인풋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에 어떤 그런 약간 뿌연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 약간 이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값을 뱉어줘야 이제 좀 로스가 작아지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픽셀 투 픽셀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웃풋이 그렇게 이쁜 사진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딱 이게 가짜 이미지다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아웃풋이 나와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좀 구현된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사이클겐이라고 합니다. 픽셀 투 픽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이런 흑백의 바나나 사진이 있으면은 이렇게 컬러링이 된 바나나 사진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페어를 이루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죠.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이클겐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그림 같은 이런 풍경화 데이터셋이 하나 있고 그거에 대한 사진, 풍경 사진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페어를 짓지 않고도 이 풍경화를 집어넣으면은 이 풍경 사진으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겐을 사용을 하는데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굉장히 어렵게 있고 유명한데 이제 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거를 넣고 인풋으로 이걸 넣고 제너레이트를 이걸 해라 라고 하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어쨌든 이제 로스 펑션을 보면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진 같은 이미지만 만들어내면 그 제너레이터는 그 목표를 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풋이 어떤 게 들어가든 그 아웃풋으로 그냥 사진 같은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해버리면은 제너레이터는 더 학습이 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닌 거죠.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이클겐의 아이디어는 인풋으로 이런 풍경화가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이런 사진이 나오고 이 사진에서 다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겐을 학습시키면은 다시 이걸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사이클겐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겐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겐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겐이 총 두 개가 되고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로스 식입니다. 그래서 겐 두 개를 학습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스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학습해봤는데 이 사이클겐 로스가 가장 이미지 퀄리티가 괜찮더라라는 거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겐만 사용했을 때를 보여주는데 겐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인풋의 이미지가 좀 달라져도 아웃풋의 이미지가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인풋이 바뀌어도 아웃풋이 변하지 않는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클겐이 앞에서 설명한 그 픽셀 투 픽셀에서 조금 더 발전된 점은 이제 이거 좀 깨졌는데 인코더를 조금 변형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가 기존의 픽셀 투 픽셀 같은 경우는 유넷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유넷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스킵 커넥션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유넷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이클겐에서는 레지넷을 사용을 해 이렇게 썼냐라고 하니까 그 유넷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스킵 커넥 이제 아무래도 인풋이랑 아웃풋이 조금 비슷한 스타일
스타일이 바뀌는 약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스킨 커넥션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더라.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보자 이런 레지넷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레지넷 구조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이런 레디주얼 블럭 이거를 뭐 9개, 이제 뭐 논문에 보면 128 by 128은 뭐 6개, 그 다음에 256 by 256은 뭐 9개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넷보다 반드시 레지넷이 좋냐, 그건 아니다. 이제 레지넷 같은 경우는 일단 유넷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버틀렉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레지넷보다 가볍죠, 모델 자체는. 그런 이제 레지넷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이제 파라미터가 더 많고 조금 더 어떤 버틀렉 레이어에서 이제 인코더로 들어가서 버틀렉 레이어를 거쳐서 인코더로 나오면 어떤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데, 유넷은 레지넷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렵더라, 단점이 있지만 이제 좀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해내고자 레지넷을 채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은 이제 위에 보시는 게 그 일반적인 게네 로스고, 아래는 LS 게네 로스인데, 이제 로스로는 이제 LS 겐을 쓰는 게 더 좋더라라고 해서 LS 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인풋으로 뭐 어떤 말 사진이 들어가면 얼룩말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다시 얼룩말에서 말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로스까지가 이제 위에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걸로 그 말 사진을 얼룩말 사진로 바꿔주는 그 겐을 학습할 때 로스텀을 하나 더 추가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개 말고. 그게 이제 얼룩말 사진을 이제 말을 얼룩말로 바꿔주는 모델이니까 얼룩말 사진을 넣었을 때도 그냥 그대로 얼룩말이 나오게 해라라고 하는 로스텀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조금 더 좋은 본질의 아웃풋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로스텀을 하나 추가했더니 더 잘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만 있는 그 로스까지만 사용했을 때가 이제 중간의 이미지고, 이 마지막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제 얼룩말을 넣었을 때 다시 얼룩말을 뱉어내는 그러한 로스까지 사용했을 때 더, 어, 더 인풋에 가까운, 원래 이미지에 가까운 그러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더라라는 겁니다.